치매 요양보호기술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그랬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치매는 생각, 기억, 판단력과 같은 기능이 서서히 쇠퇴하여 일상생활을 어렵게 한다. 치매의 증상은 기억장애, 언어장애, 판단 및 인지능력장애, 일상생활 수행장애, 행동장애, 정신장애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특징을 좀 살펴봤더니 치매 대상자들은 과거에 능숙하게 했던 일들을 잘 이제 못합니다. 그리고요, 단순한 동작도 못해요. 예를 들면 세수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이런 단순한 것도 이제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지는데, 일상생활 수행이라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그 일상적인 것들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이 없이 돌아다녀 배회하시거나 아니면은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던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 행동에 변화가 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요.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뭐 금방 잊어버리죠. 금방 잊어버리고 또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여태 해왔던 일들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하려고 고집을.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지원의 목적 있죠. 우측에 왼쪽에 보면 꼭 알아두기. 여기 꼭 알아두기나 참고 이런 내용들이 좀 제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의 목적을 보시면 자, 대상자 상태가 정확히 파악이 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정신기능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신체 기능으로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에게 의미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게 일상생활 지원의 목적이라는. 치매 대상자의 우리 그 기본 원칙 한번 볼게요. 우리 491페이지. 자, 따뜻하게 응대하고 치매 대상자의 생활을 소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치매 어르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생활 자체를 우리는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치매가 있으니까 이분의 생활을 바꿔버린다든지 그냥 그 치매를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그 생활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은 병을 조기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대상자에게 맞는 일정을 만들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살려줘야 됩니다. 치매니까 이제 어르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그냥 우리가 다 해줘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유지시켜 주는 거 중요했죠. 잔존 기능 유지.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의 그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만 주는 거지 그 모든 거를 다 해주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라를 보시면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한다 그랬어요. 왜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해야 되냐면 자, 대상자마다 치매의 정도가 다르고 치매의 내용이 다르고 그분의 지금 현재 상태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일괄된 요양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 똑같이 해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환경을 최대한 지금 유지해오던 대로 가셔야지 환경을 바꿔버리는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 환경을 자주 바꾼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다음에 일관된 요양보호를 해준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서. 자, 항상 안전에 주의해 주셔야죠. 치매 어르신이기 때문에 일단 치매라는 거는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혹시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늘 관찰하시고 주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에 주의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치매 어르신의 식사를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식사 여기 한번 보시면은 치매 대상자는 식사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에 이 음식물이 있는데 이거를 씹어야 된다는 것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무섭죠?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차려놓은 음식을 감추려 하거나 또 안 먹고 던져버리고 아니면 버린 음식을 다시 주워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과 정상적인 건강하실 때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덩달아 같이 힘들어지는 거죠. 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니까. 그래서 항상 어르신들의 이런 행동들을 주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음식을 버려버리거나 아니면 던져버리거나 이러기 때문에 영양실조에 혹시 걸리지 않을지 자꾸 보셔야 되고요. 또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오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걱정도 해보시고 그래서 늘 우리 요양보호사나 보호자들은 어르신이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잘 드시고 계시는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지, 아니면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늘 확인해 주셔야 된다. 근데 이제 치매 어르신이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혹시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왜 식사를 안 하려고 하시지? 자꾸 잘 드셨는데 안 드시려고 한다 그러면 혹시 입안에가 무슨 상처가 있지 않는지 아니면 또 틀니가 잘 맞지 않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약이 지금 현재 드시고 있는 약이 식욕을 떨어뜨리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저를 드는 거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수저를 사용하는 방법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아닌지 아니면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음식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는지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시지? 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우리는 늘 확인해 주셔야 된다. 자, 만약에 이제 기본 원칙 한번 보세요. 의치가 만약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대체로 어르신들이 이제 틀니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음식을 드실 때 어떠겠어요?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의치를 혹시 식사 도중에 잘 고정되어 있는지도 자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음식을 가려 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매 대상자가 드시려고 하는 음식들은 어르신이 그냥 보이는 곳에 두시면 안 된다. 좀 안 드셔야 될 음식들은 좀 다른 곳에 놔뒀다가 챙겨드리는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데나 보이는 데다 놔두면 아무 음식이라 먹었다가는 식이요법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이 좋습니다. 사발은 좀 이렇게 오목한 거죠. 네. 아무래도 음식을 더 흘리지 않게 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요,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이 좋습니다. 그리고요, 식탁 위에는 소금이나 간장 이런 것들을 절대 놔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드셔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음식에 넣어서 드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은 치워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사례가 걸릴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 사탕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땅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깡냉이 튀긴 거 있잖아요. 팝콘. 이런 것들 좀 껄껄하니 목에 걸려버릴 수 있잖아요. 이런 음식들은 절대 가까이 두시면 안 된다는 거.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치워주시고 되도록이면 부드러운 반숙된 계란이라든지 과일 통조림 이런 것들을 드시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치매 대상자가 물과 같은 묽은 음식에 사례가 자주 걸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좀 더
더 걸쭉한 액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살에 자주 걸리는 대상자에게 더 묽은 음식을 준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묽은 음식을 드시는데 사례가 걸리는데 더 묽은 음식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뭘 줘야 되냐? 더 걸쭉한 액체 음식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액체.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자, 어르신이 치매 어르신이 졸려하거나 또 초조해해.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드시다가 사례가 걸리거나 아니면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된 다음에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이 식사를 하시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느냐, 요양보호사들은. 자, 이분들은 음식이 뜨거운지 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음식의 온도를 식사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 봐야죠. 자, 어르신이 드시기 좋은 온도를 좀 맞춰 놓을 필요가 있겠죠. 너무 뜨겁다면 조금은 식혀서, 너무 차갑다면 조금 좀 데펴서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식탁은 비닐이나 아니면 식탁용 매트를 깔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걸 드시면서 막 만져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흘린다든지 이렇게 지저분한 행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비닐로 된 식탁보나 식탁용 매트를 깔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 또요, 턱받이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앞치마를 입히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 치매 어르신들은 음식을 드시는데 흘리실 수도 있고 또 행동을 그냥 지저분하게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입히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식사 중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식사 중에는요, 자, 어르신이 만약에 물을 따를 수 없다.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미리 물을 적당히 좀 따라 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식사 중에 식탁에 앉으면은 바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식탁에 앉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생선을 드신다 그러면 가시를 발라드려야 되잖아요. 가시를 빼드려야 되죠. 근데 앉혀놓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분이 드시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물을 좀 준비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생선 가시를 미리 좀 빼놓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식탁에 앉아서 드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물을 마시는데 자꾸 흘려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요즘에 뚜껑이 있는 빨대 컵들 있죠. 우리 아마 여기에 있을 거예요. 네, 용구들 있죠. 그런 물통을 사용하시게 해가지고 빨아먹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숟가락을 사용하시게 할 때요, 약간 좀 묵직한 거를 쥐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숟가락을 쥐고 있다라는 거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쥐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숟가락을 조금은 묵직한 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다른 음식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이렇게 드시게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드시고 또 한 가지 드시고, 이거는 이제 대상자가 음식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삼키고 난 다음에 또 음식을 드려야 되겠죠. 네, 이거는 뭐 꼭 치매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 식사를 이렇게 우리가 식사 도움을 하실 때 항상 다 드셨는지 확인하고 또 다음 밥을 먹이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 넘겨볼게요. 494페이지. 그러면 식사 후에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태 섭취하셨던 것들을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죠. 우리 그 상태 보고 기록지라는 게 있어요. 어르신들 상태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기록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게 상태 기록지거든요. 이때에는 어르신이 섭취한 거에 대해서도 기록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어르신 댁에 우리가 그
급여 제공 기록지라 해가지고, 급여 제공 기록지는 어떤 거냐면 어르신한테 서비스 했던 내용을 기록하는 서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기록지를 잘 쓰지 않습니다. 왜 안 쓰냐면 요즘에 어르신 댁에 서비스를 하러 가면, 자, 우리가 RFID라 해가지고 전화기로 출퇴근을 다 찍어버려요. 전화기로. 그래서 내가 어르신 댁에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러면 막 출근했을 때, 자, 전화기를 대면 출근했다라고 떠버려요. 자, 다 하고 종료했다. 퇴근한다 그러면 또 찍으면 종료했다고. 그래서 내가 2시간 하기로 했으면 2시간 동안 그 RFID, 그래서 자동 전송이라는 걸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일했던 내용을 따로 기록하는 서류가 없습니다. 예, 모든 걸 전산으로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은 어르신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어르신의 변화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태 기록지라는 걸 작성하게 돼 있어요, 요양보호사들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작성해가지고 그거를 사무실에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이때 일주일 동안 뭘 섭취했는지, 잘 드셨는지, 그 다음에 배설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자, 출퇴근하는 거는 전송을 하는데,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어르신들 상태에 대해서 기록하는 서류가 있어요. 네네네. 다음 시간에 우리 그거 배우게 될 거거든요. 요양보호사 일을 할 때에는 무슨 서류를 작성하느냐 이거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때 배우는 서류 중에 하나가 상태 기록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섭취했던 것들에 대해서 양을 기록하고 뭘 드셨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어르신이 체중이 자꾸 감소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의료진에게 이제 가서 검진을 해보신다든지, 아니 자꾸 어르신의 몸무게가 줄어든다.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체중 감소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는 치매 대상자가 평소 좋아하는 음식이나 고열량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처방받아 놔두신 뭐 비타민제나 단백질 이런 것들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건강하신 분들도 거의 뭐 건강식품, 비타민, 종합 비타민 정도는 다 드시고 계시죠? 그러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제 배설. 자, 어르신이 이제 배설을 할 때 또 치매 어르신들의 배설에 문제가 많겠죠. 왜? 아까 드시는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수저를 잡는 것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배설하는 것도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대상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할 때 보이는 신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요양보호사들은 잘 관찰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어르신이 바지를 막 움켜줘. 그러면서 뭔가 안절부절 하셔요. 그때 왜 그러지? 라고 선생님들이, 혹시 소변이 마려우신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옷을 자꾸 올립니다. 아니면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꾸 옷을 벗으려고 해요. 그럴 때는 왜 저럴까? 화장실 가고 싶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고 관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이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할 때 얼른 요양보호사가 알아차리고 화장실로 가셔서 소변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들인 거죠. 그리고 서성이면서 안절부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런 행동들을 하냐면은 화장실을 찾지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진압력장애 있었죠? 장소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랬을 때, 자, 이런 행동을 보일 때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대소변에 어떤 이런 그 생리적인 욕구를 느낄 때 이런 행동을 하더라, 이런 것들을 늘 관찰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자, 어르신이 흔한 배설 문제는 이제 이런 행동이 나타나요. 행동이 느려지고요. 배설 방법을 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옷을 벗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옷을 벗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벨트가 있거나 단추가 있는 옷을 입혀놓으면 어떨까요? 안 되죠. 그래서 어르신이 일단 좋아하고 편안해하는 옷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옷. 그리고 좀 입고 벗기가 편한
고무줄 바지 같은 거. 예, 이런 게 좋겠죠. 그런데 또 어르신들이 좀 좋아하는 옷이 있어요. 그런 옷들을 좀 입혀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너무 요란하거나 막 그 색깔이 너무 막 그 좀 있거나 아니면은 옷에 막 장식이 너무 많거나 이런 옷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서 어르신이 이제 배설하는 행위들이 나타나고요. 또 화장실을 어딘지를 몰라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배설한 것을 가지고 막 만지작거려 버릴 때가 있거든요. 왜 이런 행동이 나타나냐면은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은 같고 이걸 어떻게 치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그걸 만지작거리고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까지 안 나오도록 선생님들은 늘 관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어르신은. 그래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 그래서 이제 자, 요일이나 변이를 느낄 때 배설 습관을 선생님들은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어르신의 습관. 그리고 화장실은요, 어르신의 방하고 가까운 곳으로 배치해 주시면 좋겠죠. 얼른 가실 수 있도록. 또 늦게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렸을 때에도 좀 가까우면 얼른 모시고 가서 처리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리고 너무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를 입히시는 거 좋고요. 그러면 낮에는 활동이 많으니까 기저귀를 착용하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낮에는 되도록이면 잠을 안 주무시는 시간이고 낮에는 그래도 깨어있는 시간이 많으시니까 이때는 기저귀 사용 안 하시고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시험 문제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낮에 활동이 많으시니까 기저귀를 착용시킨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잘못된 거예요. 낮에는 되도록이면 기저귀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혹시 실금을 해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막 야단치셔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냥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그러면 돕기를 할 때에는 식사를 하기 전이나 외출을 하기 전에 미리 좀 이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겠죠. 네,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적절한 시기, 참 장거리를 좀 나가야 된다, 차를 좀 타야 된다 이럴 때는 화장실 다녀오시게요 해서 유도해 주는 거 좋은데 그러나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자, 야간에 물을 많이 섭취하게 하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야간에는 물을 너무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 선생님들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손동작을 활용해서 이렇게 뒤처리하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고 본인이 해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본인이 하도록 유도해 주는 거 그런 것도 좋다. 자, 또 넘겨서요. 496페이지에 자, 만약에 실금을 했다 그러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어르신의 배설 리듬을 좀 확인해 놓으시면 좋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배설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어떤 때 이런 행동을 하고 언제쯤 이렇게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시더라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체크해 놓으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셔요. 자, 배뇨 관리로는 소변을 볼 때 방광을 확실히 비우도록 배뇨 후 몸을 앞으로 구부리도록 도와주거나 치골 상부를 눌러준다 그랬어요. 치골 상부는 우리 아래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를 이렇게 눌러주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내냐면 밤에는 2시간, 낮에는 4시간 이렇게 숫자를 바꿔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낮에 2시간, 밤에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 시간들을 점차 조금씩 늘려가 보는 것도 좋더라.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이 이제 변비인 경우가 있어요.
변비는 이제 얼른 대변을 지금 못 보시는 경우죠. 자, 변비는 우리가 어르신 관장해드리고 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하는 일 아니죠. 만약에 변비가 있으시다 그러면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변비인 경우 우리가 좀 도와드릴 수는 있죠. 자, 물을 좀 많이 드시게 한다든지, 그래서 하루에 1500 내지 2000cc 정도는 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변비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면 좋아요? 자, 섬유질이 있는 음식들 좀 드시게 하는 거 좋죠. 네, 그래서 우리 꼭 알아두기 보시면 변비에 좋은 식품 있죠. 섬유질이 많은 식품, 사과나 빨간무, 옥수수, 콩, 자두, 딸기, 곡류로 된 빵, 감자, 껍질 이런 것들을 좀 드시게 하면 좋다 그랬어요. 발효식품도 밑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을 좀 드시게 해서 변비를 좀 완화시켜 주시는 거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관장은 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변비가 오는 이유들이, 자, 어르신들이 몸을 많이 안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치매가 오면 움직이지 않으시려고 하죠. 행동이 느려져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행동장애들이 나타나는데, 너무 움직여서 문제가 있는 배 환자도 있는가 하면은 또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 부족하거나 섬유질 섭취가 또 부족하거나, 아니면 수분을 또 섭취 안 하거나,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게 소변이나 대변 이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물을 안 들여버린다든지, 예,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알루미늄이나 칼슘이 포함된 제산제 또는 진통소염제 섭취로 인해서 변비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변비가 오는 이유가 뭔지 스님들이 그런 것도 눈여겨봐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변기에 앉혀서 배변을 유도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을 이용해서 배를 가볍게 마사지 해주시는 거. 그래서 배에 좀 이렇게 변비가 오면 어때요? 우리가 배가, 아랫배가 묵직하니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것들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더라.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생에서 위생 부분은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 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변실금이 있는 치매 대상자의 배설 관리 방법은 1번, 낮 시간에는 활동이 많으므로 기저귀를 채운다. 2번, 식사 전후에는 매번 변기에 앉혀 변을 보게 한다. 3번, 취침 전에는 변이가 없어도 화장실에 가도록 강요한다. 4번, 화장실에서 바지를 벗기 쉽도록 벨트나 단추옷을 입힌다. 5번, 뒤처리 방법을 손동작으로 보여주어 스스로 처리하도록 돕는다. 자, 어떤 게 답일까요? 네, 답은 5번, 뒤처리 방법을 손동작으로 보여주어 스스로 처리하도록 돕는다. 네, 답은 5번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